안녕하십니까.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교수 손명창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세상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식 개선 강좌로 이번에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생소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원체 많은 사회 혹은 학계 많은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또 용어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어떻게 우리 장애인과 기능 약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속에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공군에서 이제 공군들을 위한 이제 공군 복장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미 공군 4,0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체 치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주요 핵심 이제 치수들 한 10종류에 대해서 평균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인 자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몇 명이나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옷이 내 몸에 딱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0명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에 맞거나 키에 맞으면 가슴둘레가 맞지 않거나 가슴둘레까지 맞으면 팔 길이가 맞지 않거나 등등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그 제작된 옷이 나한테 꼭 맞는 옷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를 제작을 하고 무언가를 보급을 하고 공급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이 모든 사람,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이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유니버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대부분의 디자이너들, 설계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무언가를 제작하고 설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불편한 점들을 많이는 담지 않았고요. 몇 컷을 제가 담아봤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저 화면의 왼쪽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은행에 있는 ATM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 카드를 꼽는 곳이나 혹은 통장을 넣는 곳, 또 화면을 터치하는 곳, 손 쉽게 닿지 않겠죠, 그죠? 상당히 불편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실 수밖에 없고요. 자, 우측에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발달했었고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보급한 기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문을 위한 키오스크 장치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앞에 서 계신 우리 백발의 노인분, 제가 자료 출처는 동아일보에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뒷모습만 봐도 참 난감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선은 키오스크 지금 대부분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많이 불편이 없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많은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제 과제에서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하고 키오스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일이 있어서 키오스크 도대체 몇 번 정도 키오스크를 작동하면 내가 주문했던 무언가를 살 수 있을까 실험을 해봤더니 한 20번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햄버거를 대상으로 했는데 햄버거를 선택하고 또 추가되는 음료 선택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는데 한 20번 정도 화면을 터치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원하는 햄버거와 감자튀김들 그리고 음료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크게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과정이 쉽지 않는데, 시력이 약하다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어떤 기능 약화가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 더더구나 더 힘들겠죠. 자,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왜 저렇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또 저렇게 백발의 노인들처럼 노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고 이제 의문이 생기시는 거죠. 자,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어떤가에 혹은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것에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하니 아무래도 수익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의 부족입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그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다들 부족한 거죠. 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현재 여러분들 혹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제가 사용하는 환경이나 혹은 뭐 여러 기기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의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디자인, 그리고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무장애 디자인, 또 이번 시간의 주제인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이제 디자인을 크게 한 세 유형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디자인은 최근에 어떤 트렌드와 또 어떻게 하면 예쁘게 그 무엇인가를 만들지라고 하는 이런 미적인 요소에 굉장히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그리고 이제 무장애 디자인은 특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그 무엇인가를 사용하는데 혹은 누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곳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무장애 디자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등장한 디자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유니버셜 디자인은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디자인과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베리어 프리 디자인과도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유니버셜 디자인은 연령과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들이 그 무엇인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한 디자인이 유니버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어떤 트렌드와 미적인 요소 있으면 좋겠지만 트렌드와 미적인 요소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들의 능력을 중시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무엇인가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자, 이 유니버셜 디자인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꽤 많은 영역에서 이 UD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쪽의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건축 쪽의 영역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 아마 뺄 수 없는 키워드일 겁니다. 그리고 뭐 인간공학 혹은 뭐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유니버셜 디자인은 뭐 누구보다 더 많이 접하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 유니버셜 디자인이 등장을 했는데요. 두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미국식 유니버셜 디자인인데요.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이제 군인 부상자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사회로 복귀를 하려고 보니 사회 여러 곳이 너무 문제점들이 많은 거예요. 이들을 극복하기에는 주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부상자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미국식 유니버셜 디자인이고요. 그와는 조금 초점은 다릅니다만 유럽식 유니버셜 디자인은 유럽 쪽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고령화가 되어졌죠. 그래서 북유럽의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자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무엇인가를 설계하고 디자인하자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유럽식 디자인입니다. 현대는 이 미국식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과 유럽식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이 하나로 융합되어져서 장애인과 그리고 고령자들을 위한 고령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하고 무엇인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유니버셜 디자인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특정의 제약 없이, 어떤 제약 없이 모든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유니버셜 디자인이 향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조금은 딱딱하지만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은 모든 사용자들이 별도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제품과 환경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설계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제품과 환경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동일한 제품과 환경입니다.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제품과 환경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환경을 모든 사용자들이 별도의 노력 들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서 이제 별도의 보조기구, 특별한 도구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자, 목적을 한번 보시면 모든 제품과 환경을 추가적인 비용 없이 또는 최소한의 추가 비용만을 들이고도 보다 유용하게 만듦으로써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니버셜 디자인은 뭐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사용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것도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어느 책을 보더라도 누구와 얘기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그냥 저 7가지 그리고 3가지 붙이게 되는 철학적인 개념이 골자입니다. 저기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저것들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내용들이 이제 가지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한 사용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모두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정보로 제공하도록 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고 방지와 오동작에 대해서 그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기나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하자. 그리고 여섯 번째,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7번째, 접근과 이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의 7대 대원칙입니다. 아래쪽에 3가지 부칙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7가지 대원칙에 추가되어져서 아래쪽에 이러한 배려들도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부칙입니다. 이건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유니버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은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앞쪽에 말씀드렸던, 앞쪽에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장치를, 기기들을, 환경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철학적인 개념이죠. 7번째, 접근과 이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철학적인 개념이죠. 너무나 좋은 문구들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야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례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그 장치, 환경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신체가 어떠한지에 대한 신체 치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신체 치수를 알아야지만 모든 사람들을 고려한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의 동작이 일어나는 범위나 그 사람들이 어느 영역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동작 공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근력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특성과 기능, 청각적인 특성과 기능, 그리고 촉각적인 특성과 기능,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행동 특성과 기능,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인지 특성과 기능, 그리고 역학적으로 어떠한 특성들을 보이는지, 생체 역학적인 특성과 기능, 그들이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성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어져야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서 앞쪽에 있는 이러한 사례들을 구현할 때 완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인간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우리 고속도로 화장실, 남자용 화장실입니다. 남자용 화장실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고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화장실에 가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소변기인데요. 소변기에 바짝 이렇게 다가서서 용변을 보면 주변이 깨끗한데 가까이 다가가기가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좀 꺼림칙하다 보니 멀찍이 떨어져서 용변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한 화장실에서 저기에 그 하얀색 독이 가운데다가 지금 뭔가 까만색 점이 보이시죠? 저런 걸 그려놨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파리입니다. 우리 남성들의 아주 재미있는 이 경쟁 심리, 그런 걸 그게 반영을 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파리를 맞추려고 하면 바짝 다가설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소변 보는 재미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단순한 행위가 조금 더 재미있는 행위가 되도록 바꾸는 거지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 장면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미있는 디자인을 도입하는구나라고 변기에 다가섰는데, 바짝 다가서니 제일 오른쪽 장면 보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시선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 지금 앞쪽에 보이는 까만색 구두가 보이십니까? 저 구두가 제 구두입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다가서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야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저 파리를 갖다가 그려놓은 거죠. 원래 파리가 저기에 있어야 하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달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노인들을 고려하고 또 장애와 노인이 없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에 대한 정보의 활용입니다. 이게 구체화하기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구체화하기 위한 철학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유니버셜 디자인을 소개해 드렸고, 유니버셜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유니버셜 디자인이 구체화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모두를 위한 제품, 환경,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내용들을 조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셜 디자인 세상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